그러면 네. 그 이번 그 정부 또 네. 대통령 또 후보 시절 이럴 때 보면 기본소득이 굉장히 이슈가 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포용국가 얘기하면서 포용성장도 많이 또 정부에서 네. 얘기하고 있는데 유 의원님도 포용성장 측면에서 기본소득 말씀도 또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. 네. 그리고 이걸 어떻게 지금 실제 정부와 정책에서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.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장을 이제 맡게 돼서 그 부분에서 이제 또 관심을 집중을 했고요. 그런데 그게 이제 또 대통령 된 이후에 좀 정책으로 발전시키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포용 성장 내지는 뭐 소득주도 성장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포용 성장이라고 하는 말이 더욱더 국민들한테는 좀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당직으로 그 포용적 사회 안정망 강화 특위 위원장을 제가 맡게 되었거든요. 근데 이게 이제 보면은 두 가지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. 포용 성장이라고 하는 게 내지는 포용적 국가라고 하는 말은 불평등을 해소하겠다. 그리고 사회 안전망을 그야말로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기본소득의 기본 개념이 그야말로 사회 안전망을 보편적으로 좀 이렇게 강화시키는 그런 테두리 안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국민들이 영위하도록 보장하겠다 이제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기초생활보장이고 이제는 기본적으로 약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기본생활을 보장하겠다. 기초보다 기본으로. 조금 더 올라간 그렇죠. 올라간 수준이구나. 거죠. 네.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복지 비용도 더 많이 그 증액이 돼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사회 안전망도 더 촘촘하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을 다 수반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극복하는데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한편으로는 너무 소득 불평등이 크다라고 하는 거. 그 갭을 과연 어떻게 메울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선성장 후복지 그런 패러다임이 쭉 작동이 됐고 또 60년대, 70년대, 80년대까지도 그렇게 먼저 그야말로 이렇게 성장 엔진이 막 달려서 수출 주도 경제로 막 이렇게 대기업 중심의 그런 경제로 가다 보면 이제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국민들한테 그 골고루 또 나름대로의 그 성과 결과물이 주어진다. 말하면 떡고물이 다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만큼 성장한 만큼 나라의 경제가 커진 만큼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기본 생활이 과연 충족되어졌는가. 가장 기초적인 생활은 충족되었다 할지라도 그런 기본 생활이 충족되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더욱더 가면 갈수록 이게 불평등이 커지고 사람들의 그런 불만이 더 커지고 또 일자리는 갈수록 없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?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순수 일용직 근로자가 1년 동안 버는 돈이 500만 순수 일용직 근로자가 1년 동안 버는 돈이 1,000만 원이 안 돼요. 그리고 그중에 절반이 소득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나라 그 인구의 한 2%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0.1% 그 2만 명이에요. 0.1%가 2만 명인데 2만 명의 1년 소득이 평균치가 15억입니다.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갭이 이미 우리 국민 안에 이렇게 형성이 1,000만 원 대 15억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네, 1,000만 원도 안 돼요.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절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이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갭이 이렇게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 소득 불평등을 이렇게 좀 좁혀 나가고 또 국민들이 기본 생활을 이제 좀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포용 성장이라고 하는 포용 국가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다시 좀 요약을 하면 포용 국가라고 하는 개념에는 두 가지가 있죠.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을 해소한다. 그리고 사회 안전망을 더욱더 촘촘하게 깐다. 그리고 그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거는 곧 국민들한테 기본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. 그래서 사실은 기본소득위원회로 가려다가 이게 너무 이제 이데올로기적으로 자꾸 이제 복지 포퓰리즘이니 좌파 포퓰리즘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공세를 뭐 너무 이제 한쪽에서 취하니까 좀 더 국민들한테 다가가기 쉬운 개념으로 좀 만들자 해가지고 사회 안전망 강화
포용 국가를 위한 이런 특별위원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기본소득위원회가 그 발전적인 선상에서 포용적 사회 안정망 강화 특위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그렇군요.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우리나라 또 중요한 거는 뭐 다 이미 체감을 하고 있지만은 자산 불평등이 또 너무 큽니다. 소득 불평등도 문제지만 더 큰 거는 그야말로 불로소득, 그야말로 자산으로 소득을 한 136조 원이나 되거든요. 그러니까 연간 136조 원이 연간 불로소득인데 불로소득인 이자, 거죠. 배당, 뭐 부동산 네. 관련된 임대 수익 모두 합쳐서 예. 일해서 임금으로 예. 벌어들이거나 뭐 장사해서 벌어들이는 그렇죠. 거 말고 예. 136조라는 건 엄청나네요. 네, 이 136조 원에 대한 과세 체계는 지금 아직 그렇게 강력하게 정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이제 부유세를 주장하고 이런 논의가 또 나고 볼 수 있죠. 예. 그럼 소득 불평등이 심한데 불로소득이 또 고소득자들에게 많기 때문에 거기서 네. 적절하게 과세를 해서 전체한테 골고루 나누면은 네. 기본 생활이 조금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네. 예. 아, 그게 그런- 이제 지금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많은 이제 학자들이 재원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근거로 많이 말씀들을 하고 계시죠. 그렇군요. 예.